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의 변수들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흐르냐도 가장 큰 범위 내에서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제가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서는 전체적인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이 부동산이나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투자자들에게 원활한지 어떤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어떤지 살펴볼게요. 지금 전국 은행 대출 위험 인덱스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120%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130%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은 살짝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고 수준보다는 그래도 한 5% 정도는 낮습니다. 지금 경고 수준은 한 135%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경고까지 가지는 않는 그런 다소 현재 높기는 하지만 경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 또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신용경색 인덱스입니다.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경기가 돈의 흐름이죠.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잘 원활하게 흐르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제 지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는 각 어떤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기업들이 신용도가 좋아야 어떤 대출도 일어나게 되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경색이 된다라는 것은, 막힌다라는 것은 돈줄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생산성에서도 굉장히 저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면서 돈의 흐름이 잘 흘러가느냐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용 경색이 어떠냐는 큰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전에 신용 경색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본다면 지금을 점칠 때 예측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IMF 시기를 한번 볼게요. 1996년도 IMF가 오기 직전이지요. 그 7월쯤에 미리 경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용경색 150%라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미 고혈압이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신용경색이 오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근데 그게 1996년도에 이미 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 시기 보이십니까? 1995년도에 고혈압 시기가 오면서 그 다음에 1996년도에 그 신용경색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1996년 7월 기존 그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IMF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시기에서 신용경색 직전까지 가는 고혈압 시기에 좀 미리 경고를 줄 때 우리는 어떤 자산들을 좀 정리하거나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은 어떤가를 보기 전에 이 시기를 살펴봤고요. 2000년대에 다시 IMF가 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 안정세를 찾으면서 수도권이나 부동산의 일부 매수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기 시기가 또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금융위기가 2008년, 2009년 해서 있었는데 그때에도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7년 7월에 미리 경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3개월 전에 경고 신호를 주었고요. 바로 7월 달 보면은 2007년 7월 그 시기 전에 4월에는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수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자제해야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07년 7월이죠. 7월쯤에 이제 그 경고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그러다 보니 어떤 부채를 축소하거나 부동산도 조금 매도를 해야 되는, 정리되는 시기였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이미 그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붕괴가 왔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안정세를 찾으면서 2014년 7월부터는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이런 도심권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어떤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2015년, 2016년, 17년, 18년, 19년 해서 이렇게 이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 9월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최저점에 이르면서 매수 시기가 되었었는데요. 15년, 16년, 17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신용경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를 좀 계속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안정세, 고혈압에서도 한참 떨어진 안정세를 가졌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재도 96%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향후 1년 정도 후에는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경제, 돈의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아직은 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안전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버블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이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평균이 지금 58%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평균 시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1년, 2003년 이런 때는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던 또 시기죠. IMF를 지나면서 쭉쭉쭉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5년, 7년을 넘어서서 2007년, 8년 또 금융위기 때 상당히 주택 버블이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냐가 중요하죠. 현재는 지금 한 56%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한 2% 정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정 수준이다라고, 아직 버블은 아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동안 너무 저점의 상태를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아직은 적정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지금 가격 너무 많이 올라서 최고점이냐 변곡점이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나 2000년대에 사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시기에 했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계좌를 찾았다라는 생각까지 드시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입니다. PIR 지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내 소득 대비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말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하고 서울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PIR 지수가 8.2인데요. 지금 고평가라고 하면 9.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PIR 지수가 9.5이기 때문에 다소 높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국의 지금 수준을 PIR 지수를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서울은 지금 평균이 16.3이라고 볼 때 고평가 20.0이죠. 20.0이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2.0이기 때문에 고평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가격들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내 소득 수준은, 바로 소득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거기에 비해서 주택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PIR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올라 있어서 고평가가 됐다라고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또 세계적인 지표 수준을 보겠습니다. 유럽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아시아 주요 도시들을 PIR 지수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인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우물 안이 아니라 밖에서 숲을,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의 PIR 지수를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20.71 정도 되는 PIR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타이페이 보시겠습니다. 20.65, 서울보다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도 한번 보겠는데요. 상하이도 42.88, 베이징 높습니다. 46.18. 그러나 홍콩이 더 높네요. 49.38. 그리고 싱가폴도 상당히 가격 높은, 주택 가격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도시도 23.13. 이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아시아의 주요 선진국이나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PIR 지수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때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죠. 상환 능력이, 그러니까 중위가격, 가구 소득, 중위가격 소득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출 상환이 가능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그런 지수인데요.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력 지수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서울하고 경기 크게 좀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이 54.
42.1%로 봤을 때 현재 42.5%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보다 그 구매력 지수는 클수록 그 능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평균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구매력 지수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가 소득 대비 어떤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는 것들이 조금은 버거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103.7%라고 봤을 때 101.5%이기 때문에 아직은 평균치보다는 그 수준, 평균에 가까운 수준이겠죠. 그러다 보니 구매력 지수에 있어서는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한 6개 광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6개 광역시는 156% 정도가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145.3%이기 때문에 광역시들은 조금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구매력에 관한 부분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기타 지방들입니다. 우리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지방은 어떤 상황인지 볼 텐데요. 평균이 215.1%인데 비해서 지금 현재 226.9%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지수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평균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여력이 남아 있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2014년 이후로 몇 년간, 벌써 몇 년, 6년 가까이, 거의 7년에 가깝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꺾이거나 경제 상황들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시기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 말씀드린 대로 15년 이후로 어떤 그 부동산 상승이 계속되었죠. 그런데도 매수 적기였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 구매하신 분들은 또 많은 상승을 보았기 때문에 또 부동산에 있어서는 투자에 있어서 잘했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치만 저평가가 되어서 최적으로 매수할 그런 시기는 사실 좀 살짝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버블이어서 이것이 위기가 되어서 꺾인다거나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지금 최고점을 잡으면서 어떤 앞으로 이게 너무 버블이다, 이 높은 가격이 버블이다 해서 이제는 어떤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폭망한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런 가능성은 여러 가지 금융 상황에 봐서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아직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신용 주택 어떤 금융 흐름의 신용 경색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구매력 지수에 있어서도 살짝 높은 감은 있지만 아직도 여력이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PIR 지수도 높다고는 하지만 평균치보다는 살짝 낮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 그래서 2020년 또 주택을 구매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온 어떤 부동산 정책의 변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해보면서 전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시기가 어떠냐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